네, 종목 모니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대투증권 회밀이 지점의 김정환 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지수가 나흘 만에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특징적인 업종도 있습니다. 그간 흐름이 좋았던 조선주가 오늘 모처럼 만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하락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 현대중공업이죠.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역시 현대중공업 아직은 때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동안 현대중공업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향후 해양 플랜트를 비롯한 주력 조선업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강한 상승 탄력을 비교적 지난 1월 연초부터 꾸준히 보여왔었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이 비주력 부문, 비조선 부문 쪽에서의 수익성 악화와 그리고 충당금 산입으로 인한 다소 이제 영업이익이 훼손이 되는 그런 흐름, 즉 4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좀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까지 크게 겹쳐지면서 하락폭이 비교적 큽니다. 6%에 가까운 하락세로 30만 원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화학,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조선주들의 경우 사실 지난 3,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에 의한 매수에 의해서 이미 이제 선반영된 향후 실적 개선, 즉 해양 플랜트를 비롯해서 주력 조선업의 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소 선반영된 상승에 대한 이격 조절 차원에서의 조정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즉 4분기 실적 부진이라는 핑계로 빌미로 단기 조정을 좀 확실하게 현대중공업이 먼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양 플랜트를 비롯한 수주 모멘텀이 상존해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정은 있을지라도 추세적인 추가 상승 기대감은 접지 않아야 될 상황입니다. 나머지 여탑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비롯해 기타 조선주들도 특별히 지금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강화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크지 않은 차별화된 어떤 흐름을 좋게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현재 추가적인 조정이 재차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29만 원 초반 전후로 하락의 가격 조정의 흐름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29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 정도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좀 더 수익성이 나아지려면 내년은 돼야 한다라는 분석도 적지 않은데 매수하는 것 괜찮겠습니까? 조선업을 비롯해서 IT와 자동차를 빼고는 사실 실적에 대한 확신을 그 어느 누구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실적의 어떤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공감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수급의 개선만 이어진다라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가격 메리트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일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29만 원대에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까? 29만 원이라는 가격은 일단 지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지력을 확인한 뒤 이제 다시금 터닝이 되는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최고치 올해 안으로는 한 40만 원에 근접한 흐름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죠. 현대중공업이 실적 부진에 이것을 빌미로 했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하락하고 있다면 반대로 실적이 좋았던 이유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세실업인데요. 단숨에 오늘장 갭상승하면서 지난해 고점까지 훌쩍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글로벌 브랜드, 자라를 비롯해서 SPA 등 글로벌 브랜드 쪽으로의 납품 증가로 인해 한세실업의 가치와 향후 실적에 대한 호조 기대감은 여전했는데 결국에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진작에 사실 이 종목은 이익 추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11월 달에 미리 선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7,000원 근처에 올라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형성된 어떤 주가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다소 좀 조정폭을 좀 깊게 주기도 최근 했습니다만은 일단 6,800원 전후로 형성된 그런 어떤 이익 추정이 어느 정도 반영된 주가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지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올해도 계속 좀 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향후 성장 가치를 반영하는 어떤 레벨업 과정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라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어떤 상승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초부터 해서 5,000원대에서 7,000원 선까지 올라온 만큼 이번에도 이제 6,000원대 중후반의 가격에서부터 적어도 8,000원의 가격 수준까지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2단계 상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000원을 전후로 한 지지력을 형성하는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 급등을 노리고 이제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좀 늦어 보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차원에서는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7,000원대 이하에서의 그 저가 공략 관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갖고 계시다면 보유 의견 혹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관심이 있다면 좀 기다린 이후에 1,000원대 이하 조정 좀 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 한세실업 의견 정리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바이오주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그렇게 크게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닌데 이 종목들 움직이는 이유 뭔지 또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차바이오엔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RNL 바이오 등 오늘 오전 초반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약 10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바이오 사업 육성 투자 계획을 밝힘에 따라 장 초반 반짝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질 못하고 조금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중기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할 만한 뒷받침을 해줄 만한 좋은 정책성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볼 때 지금 제가 방금 거론해드린 RNL 바이오나 차바이오엔, 셀트리온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의 경우 아직까지는 매물 부담이 현재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변동성을 거친 이후에 물론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는 그런 차원의 변동성 확대의 기조가 이어지는 흐름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저점 매수에 계속 주력하는 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해미리 지점의 김정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